자, 그 다음 또 성균관의 문제. 네, 성균관의 문제는 이게 문제가 성균관에 있는 문제가 큰 문제 하나씩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괜찮아요. 자, 문제 8번 봅시다. 질문 1번 뭐라고 했냐 하면 근각기술 관계고요. 제시문 2번 극계음수죠. 자, 제시문 3번의 실질적인 조건입니다. fx가 px이고 플러스 qx 플러스 r이고요. 그 다음 gx가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함수라고 해요. 이때 8-1번 제시문 3에서 fx와 gx 사이에 8-1번의 문제입니다. 이거라고 하네요. 8-1번에서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이고요. SN이 FN 이 X 대신에 N을 집어넣은 2차식 미리 써볼까요?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요런 2차식 이 등차수열 AN의 첫 장부터 N까지 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합이라고 한다. 실수는 채집할 수 미분 가능한 함수 hx가 어떤 hx가 또 하나 더 등장을 해요. 첫 번째 0에서부터 6 사이의 구간에서 hx는 아까 그 gx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0에서부터 6까지 정의되어지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건 다 알잖아요. 자, 이까지만 써져 있으면 주기 함수인데 여기에 이게 추가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요만큼이 다음 주기로 넘어갈 때 요만큼을 추가해서 높여서 이어간다. 그런 얘기죠. 알죠? 이제 그 다음 이때 인테그랄 0에서부터 8까지 hx, dx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이게 문제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보세요. 일단 먼저 gx를 구해야 되고 gx를 구하려고 했더니 fx에 관한 조건을 좀 찾아야겠네. 근데 fx에 왜냐하면 fx가 도함수거든요. g'x니까 얘를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얘를 적분을 해야 gx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f의 n이 이거랑 근데 등차수열의 합이래요. 어떤 조건을 얻어낼 수 있죠? 지금 PQR에서 어떤 조건 얻을 수 있어요? 에이? 아, 너 몰라 이거 진짜?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될 조건 뭡니까? 몰라? R이 0이야. 알겠죠? R이 0입니다. 그거를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실제로 SM 빼기 SM 마이너스 뭐입니까? 외우고도 있죠. 위에 보시면
2pn 플러스 q 마이너스 p가 돼요. 실제 계산해 보시면 알았죠? 자, 이 식은 그런데 a,n이 되고요. 이게 2항 이상에서 식인데 이거가 n이 1일 때에도 성립을 하려면 성립을 해야만 등차수열이 되니까 1항이 규칙 바뀌면 걔는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원래 S1이 A1이랑 같아야 되고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 진짜 레알 초항은 S1이죠. S1이 뭐예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고요. 이게 여기다가 이 식에서 N에 1을 대입하는 값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합시다 하면 얘는 이 P 플러스 Q니까 P 플러스 Q죠. 이것도 우리가 일치해야 되고요. 일치할 조건은 R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다. 알았죠? 이제 참고로 어차피 있잖아요. 진짜 초항이랑 가짜 초항이랑 같으려면 생각해봐라. SN 빼기 SN 마이너스 1로 무한값이 AN이면 이 가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가짜 초항이에요. 가짜 초항이 여기 이거 존재하지 않는 값이면 S빵이 되겠죠. 근데 요거랑 진짜 레알 초항은 이거잖아. 이거 두 개가 일치해야 1항부터 성립한 어떤 수열이 되잖아요. 그럴 조건은 뭡니까? S빵이 여기도 같아야 되니까 S빵이 빵이 돼요. 원래 이런 설명은 어떤 책에서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겠어요? S빵이라고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으니까 개념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야, 우리가 1항을 따로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AN으로 그냥 1항부터 성립하는 식으로 쳐도 되느냐는 요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알았죠? S빵 N에다가 빵 대입했을 때 빵이 나오면 걔는 1항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알았죠? 그렇게 실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참고. 자, 어쨌든 이겁니다. R형입니다. 여기서 주고 싶었던 내용 꿀라면 이거밖에 없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fx가 이건데요. R0에서 이건데요.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G'X. G'X는 이래요. 3분의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b는 일단 0이고요. 뭐 a, b를 구해야 된다면 b는 0이고요. 그 다음에 p 값이 나오네요. p 값이 얼마? 3이네. 3이죠. 그 다음에 q 값이 2a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fx를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3x 제곱에 플러스 q로 이렇게 가시든지 하면 되겠죠. 자, 적분해요. 그럼 gx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q x제곱 플러스 b 근데 이거 0인가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 다 했어 이제. gx는 어쨌든 적분상수 c는 붙어야겠죠, 이제. 이거 붙여주세요. 여기 c도 있고요. 제가 꼭 0이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쟤는 붙여야겠죠. b는 0이라 하더라도. 얘는 뭐 q를 고집하지 않고 얘의 기준으로 풀어도 돼요. 이렇게. 꼭 q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는 없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자, 여기서 너희들이 중점적으로 꼭 봐야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문제에 줄 거예요, 줄 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줄 거, 누가? hx가. 줄 거, 이씨. 8-1번. 거기 둘째 줄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누가? hx가. 줄 거라고. 손모가지 부러뜨릴 거야, 씨. 줄 거, 빨리, 씨. 이게 완전 반항하네요. 그 조건이면 그 조건이면 지금 미정계수 2개 있는 셈이잖아요. 그죠? 미정계수 2개 있는 셈이잖아. 이 2개를 얻어낼 수 있다고. 빨리 풀어봐요. 빨리 풀어봐. 풀어봐 빨리. 아 너희들 맨날 이게 뭐 이거 못하면 어떡하냐. 이건 맨날 나오는 내용인데 주기함수 비슷한 함수잖아. 지금 주기함수 비슷한 함수인데 이런 관계식에서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얘는 어디에서 정의된 거예요? gx가 이게 hx가 어떤 구간에서 0에서부터 6 사이 구간에서 정의되어진 함수식이 얘잖아. 그런데 그 다음 구간까지는 계속 이 조건으로 연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내에서도 이 식은 성립을 하니까 조건 2개만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논술 시간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고 풀어봐. 생각 자체를 바꿔먹어. 이게 모의고사를 가르쳐 뭐가 있냐? 그리고 모의고사에 왜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형우! 잠깐.
아이씨, 잠시만요. 자, 보세요. 같이 봅시다.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끌고 왔죠. GX가 이건데요. 이 식에서 너의 얼추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진 건는 알잖아. 어떤 내용을 가진 거야? 얘가 만약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0에서 6까지가 이런 함수가 그려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요 f의 6만큼을 다시 올린 상태에서 얘가 이어가는 거죠. 얘를 그대로 떼다가 위로 올려서 다시 그 다음 두 개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이런 의미인 건 알지, 그죠? 네, 이런 건데 그때 특히 요거에서 뭐가 돼야 돼요? 6만 원 가냐, 그죠? 그러려고 하면 자, 첫 번째 일단 조건 여기다 x에 0을 대입해 봅시다. x에다 0을 대입해 보면 h0 값이 0이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3차식은 0과 6 사이에서 정의된 식이니까 0과 6 사이에서 hx의 식이 얘니까 전부 이 구역 내로 이 구역 안으로 만들어서 이 식에다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보자고. 근데 h0 값은 결국 뭐예요? h0 값은 이 구역 내에 있는 거니까 g0 값이랑 같겠죠. 이건 g0 값. h0 값은 g0입니다. 그래서 g0을 대입하면 c이고요. 따라서 이 값이 0입니다. 됐죠? 그 다음, 그래서 gx가 일단 이렇게 돼요. 구간 0과 6 사이 구간에서 hx이면서 동시에 gx인 식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그 다음 쓸 조건은 이거겠죠.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이 식을 활용을 해서 양변에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0을 대입을 합니다. 이거는 실전적인 의미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제? 이렇게 푼다고 치면 h 요거는 둘 다 어때요? 둘 다 g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g 프라임 6값이 g 프라임 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논술에서는 이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알겠죠? 논술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설명해 줄게요. 네? 요거를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x 이퀄 6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먼저 첫 번째 hx 함수의 6의 왼쪽에서의 자미분 계수랑 그 다음에 6의 오른쪽에서의 우미분 계수가 두 개 일치해야 되는데, 자미분 계수는 이미 이 구역이 얘를 gx로 고쳐도 되는 상황이죠. 맞지? 그래서 gx를 이렇게 고칩니다. 맞죠? 괜찮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뭐가 되냐? g'6이 돼요. g'6이 되어서 g'x가 이 식이니까 여기다 6을 대입하시면 108 플러스 12a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자, 6의 오른쪽에서 hx는 gx가 아니에요. 맞죠? 6의 오른쪽에서 이 파란색 구역은 gx가 그대로 된 게 아니죠. 예, gx가 그대로 된 게 아니고요. 대신에 gx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얼마만큼을 위로 올려야 돼요? h6만큼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구역 안으로 넣을까? 그래서 G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치환하면 됩니다. 자, 변수가 지금 6에서 놀고 있잖아요. 6에서 놀고 있는 변수를 어디로 옮겨보자? 6만큼 빼서 0으로 옮겨보자.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x-6을 t로 치환하게 되면 t가 0으로 가요. t가 0으로 가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x는 t 플러스 6이 돼요. 사실은 hx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합니다. 알았죠? 자, 평행이동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식이 아까 이 식에 의해서 저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ht 플러스 h6이 되고요. 이제 h6, h6 없어지고 t가 0 부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다시 hx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g로 바뀔 수 있죠. g로.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구간 안으로 넣을 수 있어요. 알겠니?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 식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얘가 지금 x 플러스 6인 지점에서의 함수식은 그 전에 x 6만큼이 빠져있는 요게 gx죠. gx지. 6전이잖아. 6전. 6만큼 빠져있는 지점. x 플러스 6에서 6만큼 빠져있는 지점에서 정의되어진 gx. 해서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거 두 개 지워지겠죠. 지워지는데 대신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6만큼 이동했다고 보셔야 돼요. 6만큼 이동해서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x는 0이 0입니다. x 이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차라리 치환하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게 0으로 가면서 알겠지? 그래서 g 프라임 0입니다. g 프라임이에요. 알았죠? 아니면 그래 아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어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이동되잖아요. 이렇게 이동되니까 얘가 이거랑 그 다음에 6에서의 미분계수 요거랑 6에서의 미분계수 이거랑 요거랑 요 두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그림에서 바로 해결하셔도 되는데 논술에서는 조금 점수를 덜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얘가 뭐라고요? 계산해봤더니 g 프라임 0이 되고 g 프라임 0은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죠. 여기가 관계없어요. 그래서 자체 0이니까 g 프라임 6이 결국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0이 돼야 돼요. g 프라임 6이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 a가 마이너스 9면 gx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겠죠. 이거는 뭐라고요? hx입니다. 어떤 구간에서 hx더라? 0에서부터 6 사이 구간에서 h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에서부터 8까지 hx의 정도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0에서부터 6까지 hx 정도분은 gx로 그대로 바뀌시면 되고요. 이 gx는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얘는 그대로 내려와요. 네, 뒷부분이 문제인데 뒷부분은 6에서부터 8까지의 hx인데요. 평행이동합니다. 평행이동이야. 좀 더 편할 거예요. 또는 치환적분도 괜찮고요. 알았지? 치환적분을 할 때 방향을 잡는데 너희들이 구간에서 봐봐요. 지금 이게 어느 구간을 넣고 싶은 거야? gx를 활용하고 싶은 거라서 gx를 활용하고 싶으면 6만큼 빼야 돼요. 6만큼 빼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적분 변수가 지금 현재 x일 때 x에다가 6을 빼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걔를 t로 치환한다. 알았죠? 그러면은 자 봐요. t 기준으로는 이게 0이 되겠죠. t 기준 0이 되고 t 기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x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t 플러스 6이 되고. 그래서 평행이동한 결과랑 완전 똑같죠? 알겠지? dx는 dt가 되고요. 됐지? 알겠죠? 치환적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 평행이동 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다시 뭐가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죠. 이게 그래서 hx 플러스 h6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hx는 g로 바뀌겠죠. 얘는 g로 바뀌겠죠. 이 구간 내에서는 g로 바뀌겠죠. 그 다음 얘는요. 적분하면 이거잖아요. 상수니까 h6 곱하기 x에 입방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역시 h6은 g6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요 계산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돼요? gx가 아까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dx 플러스에 0에서부터 2까지 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9x 제곱에 dx 게다가 플러스 g 값은 6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9의 6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2 요거 계산 쭉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쭉 하시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560. 알겠죠? 딱 예쁘게 나오네요. 신기하게. 요 앞에 거는요, 얼마나 나오냐면, 마이너스 324가 나오고요. 그럼 이거는 얼마나 나오냐면,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알겠죠? 이게 뭐가 나오냐면, 얘는요, 보세요. 이게 6 곱하기, 아니, 마이너스. 이게죠. 봐봐요. 6 곱하기에 요 6의 제곱 묶어주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6의 제곱은 마이너스 216. 알겠죠? 됐죠? 여기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자, 8-2번 제시문 3에서 A가 Q, B가 P, C가 R 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2차 방정식 fx 이퀄 0에 두 식은 알파, 베타가 모두 3차 방정식 gx 이퀄 0에 해일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마이너스 gx의 절대값의 값을 구하라 구했습니다. 너희들 공통근이라는 얘기 들어봤니? 공통근. 공통근. 아, 진짜 있잖아요. 전 그 말을 믿어요. 그 유물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진짜 독하더라고요. 진짜 독한데 어느 정도 독하냐면 간 수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만 되는 약이에요. 간 수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약을 먹는데 내 정신 상태와는 상관없이요. 거의 기절해요, 기절. 너무 피곤하니까. 거의 기절하고. 근데 이게 또 계속 자지도 않아요. 계속 자지도 않고 한 30분? 1시간? 자는 동안에 자는 것도 아니야. 꿈을 이렇게 많이 꾼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와, 이 약의 한 알 요거 약 하나에 하루에 한 알 먹는 이 약 하나에 내 정신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야. 이거 보면 이거 유물 아니야? 이 화학작용에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니니? 내 평생에 이렇게 많은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30분마다 꿈을 계속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자면서 꿈꾸면 다 기억나잖아요. 계속 기억. 하루에 한 10몇 번씩 꾸는 거예요. 모르겠다. 내가 그 처방하면 처방전에 이름 써져 있잖아요. 그 약 내용 부작용 써져 있잖아. 환각, 뭐 조름, 뭐 이런 게 써져 있더라고. 쌤, 꿈을 꾸시는 중에 막 사경을 헤매는 그런 거 보셨어요? 당연히 꼽았죠. 꼽았죠, 당연히. 왜요? 왜요? 네, 왜요? 궁금했어요. 그게 왜 궁금하지? 아, 자꾸 왜 익혔냐? 아니, 자기가 죽는 꿈 같은 거는 한 번씩 다 꾸지 않나요? 그냥 약 지금 드시고 꾸신 꿈 중에 지금 죽을 또 살고 하죠. 몸이 상태가 되게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일어나면 막 시간도 안 나요. 내가 한 번은 진짜로 완전히 물에 그 차가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지는 꿈을 꿨는데 보통 꿈꾸면요, 아 이게 꿈이다 싶은 생각이 있잖아, 그죠? 거의 그런 생각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꿈의 기억은 진짜 이런, 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딱 떨어지고 죽었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생각이 멈춰요, 꿈에서.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게 죽음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숙연해지네. 야 그래도 대학 가야지. 자 보세요. A가 사는 동안 열심히 예쁘게 살지 않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대학을 좀 가. 알겠지? 자, 왜 얘기하잖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 딱 한 번 노는데, 아무도 놀아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시기가 딱 한 번 노는데, 그때가 대학교 합격하고 나서야. 대학교 합격 발표 나고 나서 대학교 가기 전까지, 또는 대학교 가서 한 달 정도까지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진짜. 그때 평생 놀 거 다 놀아. 알겠죠? 신나게 노세요. 바보같이 그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병신같이. 제발. 자, fx가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a가 q예요. 그러면은 자 a를 q로 나타내면 gx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qx 제곱 그 다음 b는 뭐가 되느냐? p가 돼요. b가 되니까 b가 돼서 gx 3, 4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c가 r이 되고요. 이렇게 이게 gx식이고요. 그 다음 fx는 뭐가 됩니까? 그대로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 되겠죠. 알겠죠? 됐지? 이렇게 일단 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fx 이퀄 0에 알파벳 쓰다가 이거의 해라고 합니다. 이거의 해 중에도 알파 베타가 있다고 해요. 그때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공통근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자, 만약에 2차 함수라고 쳐요. 우리 f가 이건 2차 함수고요. g가 이런 2차 함수입니다. 너희들 이거 공통근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공통근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1학년 때 공통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기억 안 나? 어떻게 했어요? 아니 봐봐, 이 공통근을 일단 알파라고 두는 거지.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알파라고 두면 a 알파 제곱 b 알파 플러스 0이고 동시에 p 알파 제곱 q 알파 플러스 r이 0이어서 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하겠죠. 연립을 해서 알파가 만족되는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두 개 빼면 되죠. 빼면 이거 빼요. fx-gx 이퀄 0 요거의 근이 결국 공통근이 되더라고. 이거의 근 중에서 공통근이 있더라 이런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랬었죠. 기억나지? 마찬가지야.